네, 안녕하세요. 오스쌤입니다. 이번에는 물리1의 두 번째 파트, 뉴턴 운동법칙에 대한 개념 기본 문제를 풀면서 우리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1번은 기억 보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게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 즉, 벡터량이죠. 김리은도 맞습니다. 우리의 힘의 3요소에서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이 있었죠. 그래서 방향도 따질 수 있는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단위로 뉴턴을 사용하죠. 뉴턴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나왔죠? F는 m이라는 공식에서 우리가 질량과 가속도니까 질량의 단위는 보통 킬로그램을 쓰고 우리가 그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제곱을 쓰기 때문에 요 단위가 바로 우리는 뉴턴으로 불린다. 이렇게 설명되셨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이들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상호작용 두 힘은 크기와 방향이 반대이다. 힘의 평형을 말하는 거죠. 힘의 평형들도 맞는 말이게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관성. 관성은 뭐였죠? R자임이 0일 때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 이것이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이고 정지해 있는 것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이것이 관성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0일 때 물체 현재 운동 유지한 성질을 관성한다. 아까 설명했는 게 맞고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 되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하는 물체는 정지하려 한다. 하지만 그때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이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맞는 말이고 정지하는 물체도 관성이 있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면 위에 있는 질량이 10kg인 물체를 연직 위 방향으로 200N의 힘으로 끌어올렸다.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라. 단 중력 가속도는 이만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을 그려볼까요? 이 한 물체에 지금 힘이 어떤 걸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위로 당기고 있는 요 힘, 첫 번째 힘이 200N. 그리고 우리가 중력을 했죠. 중력 가속도 G가 10m/s 제곱이라 했으니까 중력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F2를 중력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F는 m이라는 공식에서 일단 F1은 200N이 알려졌지만 F2 중력은 우리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때는 중력 가속도를 사용합니다. 중력 가속도를 사용하고 그 됐을 때 10kg 곱하기 10m/s 제곱이니까 100kg m/s 제곱, 이것이 100N으로 단위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물체 위로는 200N, 밑에는 F2가 100N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합력, 그렇죠. 한 물체에 작용하고 그런 힘의 합력을 R자임을 구하면 총 R자임 힘의 F1 플러스 F2가 됩니다. F1 그 위의 방향을 플러스 했을 때 F1은 윗방향이니까 그대로 200N을 쓰고 F2는 아래 방향과 반대부인 100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 R자임은 플러스 100N입니다. 그래서 일단 R자임을 계산했을 때 총 R자임의 합력의 방향은 F는 100N으로 지금 물체가 위로 땅에 올려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다시 F는 m에서 우리가 100N은 질량 10의 가속도니까 위로 올라갈 때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력을 구하고 R자임을 구하고 R자임에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향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4번 볼까요? 50N보다 큰 장력이 걸리면 끊어지는 줄이 있다. 이 줄에 질량이 2kg 물체를 매달아 끌어올릴 때 물체가 얻을 수 있는 최대 가속도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중력 가속도는 이만큼이다. 자, 그럼 그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물체가 있고 2kg인 물체가 있고, 그러면 최대로 우리가 당길 수 있는 R자임을 계산해보면 좋겠네요. 50N보다 큰 장력이 걸리면 끊어지면 우리 최대로는 50N의 힘을 당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중력은 중력 가속도 10이라 했으니까 20N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계산했을 때 R자임은 50 빼기 20이니까 30N으로 위로 당기는 R자임이 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F는 MA에서 R자임은 30, 질량은 2니까 그 물체 가속도를 구하면 15m/s 제곱이 되겠죠. 자, 다음은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땅을 발로 차면 몸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맞겠죠? 땅을 발로 꽝 찼을 때, 이제 지점을 다시 그리면 땅을 발로 찼을 때 이렇게 작용점이 땅에 작용하고 그에 작용 반작용으로 우리 몸에 밀려가는 힘을 작용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거는 관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정지를 했을 때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관성과 관한 내용입니다. 디귿을 보면 공을 배트로 때리면 공의 운동 방향이 변한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는 배트가 공에 힘을 전달했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힘과 관련된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리얼을 보시면 노로 물을 뒤로 밀면 배가 앞으로 움직인다. 요거는 작용 반작용에 맞겠죠. 노를 이렇게 저을 때 물을 밀면 노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 작용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버스가 커브길 달릴 때 승객의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 요거는 관성에 대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버스가 이렇게 커브길을 그린다 쳤을 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직진 운동할 것이라고 관성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는 회전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사람들은 관성에 의해서 한쪽으로 바깥쪽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성력이고, 그래서 미음은 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답은 기역과 리얼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철수가 벽을 밀었죠. 그랬을 때 튕겨나갔다. 일단 요거는 작용 반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성질을 한번 골라볼까요? A와 B의 크기는 같다. 크기는 같죠. 평형을 이룬다. 평형을 이루지 못하죠. 왜냐하면 평형을 이룬다는 것은 A와 B가 한 물체에 작용한다는 건데, 한 물체에 작용해야 그 합력이 구해져서 평형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용 반작용은 A의 힘은 벽에다 작용하고 B의 힘은 이 철수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고, 디귿은 철수가 벽에서 분리된 후 철수에 작용할 자 힘은 0이다. 요건 맞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분리된 후, 일단 작용 반작용이 끝나고 난 뒤에 철수는 그 힘에 대한 더 이상 알자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자와 곁바닥 사이의 마찰은 무시한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자 힘은 0이 됩니다. 네, 7번은 용수철 AB를 다음과 같이 연결하고 무게가 6N인 줄을 매달았다. 용수철 A와 B가 가리키는 눈금은 몇 N인지 각각 쓰시다. 여기서 볼 때 뭐 용수철 저울과 실의 무게는 다 무시하고 모든 마찰도 무시했을 때 작용 반작용이 있죠. 중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을 당기는 힘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 관여하고, 이 실에서 도로에 걸리는 작용 반작용이 다음과 작용할 것이고,
이 당기는 힘이 이 실에 대해 다시 작용 반작용이 될 것이고, 그것이 다시 용수철이 이 실을 잡아당기고 그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하면 다시 용수체도 작용할 것이고, 용수체 작용한 실이 다시 벽에도 당김을 역할한다. 이런 식이 되면 전부 다 A와 B의 눈금은 6N 작용 반작 효과로 모두 나올 것입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책상에 놓인 꽃병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을 표현한 것이다. 자, 일단 우리가 수직항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넘어가면, 수직항력은 이렇게 책상처럼 평행한 면 위에 작용하는 것을 받치는 것인데요. 보면은 중력은 꽃병에 작용하고, 이 꽃병이 작용한 중력으로 인해서 탁자를 누르게 됩니다. 이 탁자를 누르는 힘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탁자가 다시 꽃병을 들어 올리게 되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항력이 됩니다. 여기 생각하면 일단은 꽃병은 중력 위에 탁자를 누르고 그에 대한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똑같이 꽃병에 작용하고 있고, 작용 반작용에 의한 수직항력 다시 꽃병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중력과 수직항 크기는 같다. 네, 같겠죠. 왜? 수직항력은 꽃병이 중력의 크기로 탁자를 누르는 것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과 수직항력 힘은 평형을 이룬다. 자, 이것도 맞는 표현을 생각해야 되는 게, 중력은 꽃병을 누르는 힘, 꽃병을 당기는 힘입니다. 즉 작용점이 꽃병에 있죠. 그에 대한 수직항력은 꽃병이 탁자를 누르는 것에 대한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꽃병에 작용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물체에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답이 맞고, 이것을 보면 수직항력 N과 작용 반작용 관계 힘은 꽃병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다. 네, 요건 아까 수직항력 정의에서 말씀드렸죠. 요것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어떤 트럭이랑 무거운 원형 간판을 싣고 가고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였습니다. 원형 간판을 묶었던 뒷줄이, 여기겠죠. 뒷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은 A와 E 중에 어디인지 써라. 일단은 그러면 B와 D는 아니겠죠. B와 D는 아닐 것입니다. 왜?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움직였겠죠. 근데 A 구간을 보면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건 속도가 훅 가고 있었겠죠. 가고 있었다면은 원형 강판은 관성에 의해서 뒤에 있으려고 하니까 요 첫 번째 줄에, 앞줄에 힘이 더 장력이 가해져서 끊어진 사고가 발생하겠죠. C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A와 C를 비교해보자면 A의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앞줄이 끊겼을 확률이 가장 높았던 건 A가 되겠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E가 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E는 갑자기 속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강판은 관료하는 힘이 더 큰 관성력을 가지기 때문에 뒤쪽에 더 큰 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E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2kg, 3kg의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 B의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작용해 당겨가신 모습입니다. 실의 질량 무시합니다. 이랬을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실이 연결됐다 하더라도 실의 질량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한 덩치를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F는 MA에서 10N이고 한 덩치는 5kg의 A니까 A는 2m/s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오케이 하고,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럼 한마디로 요 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한 덩어리가 2m/s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FA는 2kg 곱하기 2m/s 제곱으로 해서
4N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얼마라? 그러면은 일단은 요 실이 당긴 힘이 4N이라고 하면 다 작용 반작용으로 반대로 4N을 당긴 힘 작용하겠죠? 그럼 B에는 총 6N이 작용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전체 구할 때 이 실이 A를 끄는 힘을 장력 T라 하고, 이 장력은 작용 반작용에서 B를 다시 끌어당긴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 총합이 10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T는 MA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A의 질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N 빼기 T는 요 B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죠. 이게 될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보면은 요거는 T는 2A가 될 것이고 여기서 2A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10 빼기 2A는 요 3이니까 3A가 될 것이죠. 10은 5A가 됩니다. 따라서 총 전체 가속도는 2가 됩니다. 이렇게 1번을 풀 수 있고, 그리고 2번에서는 우리가 T 장력에 의해서 A가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가속도 2를 집어넣어서 T가 4N인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B의 R자임은 플러스 10N의 장력이 작용 반작으로 당기기 때문에 TN을 했을 때는 10 빼기 4가 되므로 6N이 됩니다. 자, 11번은 질량이 각각 3kg인 AB 물체 도르래로 연결되는 모습이고, 이때 B의 가속도의 크기와 실이 A를 당기는 힘, 장력의 크기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는 수평 방향 움직이고 B는 수직 방향 움직이는 거니까 B의 중력이 30N을 작용할 것입니다. 3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30N이 작용할 거고, 30N이 이렇게 A와 B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속도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F는 MA에서 이런 식으로 구하고, A와 B가 그냥 한 덩치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그러면 질량은 총 6kg이고 힘은 중력분인 30N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일단은 5m/s 제곱등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속도는 B의 가속도도 되고 A의 가속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로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장력은 F는 MA 공식을 통해서 이번에는 장력이 3kg A만 따라가니까 이렇게 장력은 15N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위에 썼던 것처럼 작용 반작용으로 장력이 다시 이렇게 A를 잡아야 되는 장력은 B를 잡아야 될 장력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산 공식으로 A의 운동 방정식은 T는 3 곱하기 A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운동 방정식은 중력의 T를 뺀 값이 3 곱하기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는 3A로 집어넣으면 30은 3A, 3A, 그죠? 30은 6A, 따라서 A는 5.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다시 T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T가 15N이 나왔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R자임 F는 15N이 되겠죠? 이건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추가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12번 문제는 도르래의 2kg, 3kg가 둘 다 연집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A의 가속도의 크기와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중력이 20N이고 여기 중력은 30N이니까 실로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했을 때 총 R자임 N은 10N이 됩니다.
왜냐하면 30N 얘를 잡아당기면서 같이 A도 잡아당겨야 되니까, 그랬을 때 A에 갖고 있는 중력을 여기 중력에 빼줘야 되겠죠. 그 총 중력의 R자임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한 덩치니까 m분의 F에서 5분의 총 R자인 10N, 그래서 2m/s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 자체의 총 가속도가 2m/s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 이 B는 2m/s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총 R자 힘은, 우리가 F는 MA 공식에서 B가 2m/s로 움직이니까 2 곱하기 질량 3을 곱한 6N이 B의 총 작용한 R자임이 됩니다. B는 어떤 식으로 볼까요? 장력이 B를 잡아당기는 힘과 중력이 30N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빼기 요것이 총 R자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 빼기 T를 하면 6이 나와야 되니까 T는 24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T는 24N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자, 다시 좀 제거를 할게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미 여기는 B의 중력, 그죠? 요거는 A의 중력, 그 다음에 A가 T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B가 더 커서 아래쪽 운동할 거니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아래쪽을 플러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다 해볼게요. A의 운동 방정식은 T 빼기 질량 뉴턴 20 되겠고, 이것이 2kg 곱하기 가속도는 우리가 A로 잡아봅시다. 이렇게 했고, 자, B의 운동 방정식은 30 빼기 장력 T는 3 곱하기 A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T는 2A 플러스 20이 되니까 이걸 집어 넣으면 30 빼기 2A 마이너스 20은 3A, 그러면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 넘어가면은 5A 되니까 10은 5A,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T는 2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에 대한 연립으로 식을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물리 두 번째 파트 뉴턴의 운동법칙의 기본 문제를 풀면서 각각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좀 심한 문제로 개념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